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안희정이 두렵다. 솔직하게. 네.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1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민주당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인터뷰 좀 준비해보도록 하고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회고록. 당신은 외롭지 않다가 이게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떠들썩합니다. 이순자 씨의 회고록. 네, 남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한 제목에 720페이지의 엄청난 분량의 책인데 네. 마치 위인전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역사를 거꾸로 세우기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순자 회고록 출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5.18에 대한 이 인식부터가 상당한 논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회고록의 가치가 있다면 예. 딱 이거 하는 것 같습니다. 50 쿠데타 세력들이 12.12 쿠데타, 5.18 발포 명령, 예. 6.29 선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이거였는데요.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궁금했는데 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더라.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걸 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는데요. 이 1996년 군사반란과 뇌물죄 재판에 섰던 남편이 남편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예? 나도 그들처럼 5.18의 피해자라는 동병상련의 마음까지 들었다 이렇게 기술을 잠깐만요. 했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5.18 피해자다? 네. 자기가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무슨 있는데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당시 재판으로 전 대통령이 학살 명령자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그분은 결코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어허. 이런 역사적인 평가와는 정반대 주장을 했고요. 예. 이미 최규하 전 대통령이 신군부 강압에 의해서 퇴진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는데 예. 오히려 최 전 대통령이 남편에게 후임이 되줄 것을 권유했다. 권유했다. 네, 권력 승계가 참으로 명예롭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호남 경선 얘기 한참 했는데 광주 분들이 지금 라디오 엄청나게 들으시면 분노할 일이 있죠. 이거 문자가 폭발할 것 같은데요. 네. 이순자 회고록 출간,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역사가 30년 전으로 후퇴한 게 틀림없다입니다. 틀림없다. 이 회고록 들면서 보면서 네. 그런 생각하셨어요?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또 정경련이 구구단체에 자금 지원해서 관제대모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예, 어떤 예. 생각하셨습니까? 유신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이제는 쿠데타로 짓거나 50 세력까지 회고록을 내서 역사를 지금 뒤집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광주 민중항쟁을 무장 폭동이다. 12.12 쿠데타가 민족을 위한 결단이다. 우리도 5.18 피해자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강변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민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발언, 물론 발언의 자유에 있습니다만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진짜 역사가 거꾸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직도 신군부 군합발의 역사가 짓밟히는 느낌. 예. 민주 영령들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경향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자기 도취에 빠진 부부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솔한 참회와 진실 고백이다. 그 말 딱 맞네요. 자기 도취에 빠진 부부. 네. 이순자 회고록. 두 번째 행간 뭐죠? 두 번째 인간은 이것은 에드벌런 풍선 띄우기에 불과하다입니다. 풍선 띄우기라니요? 그러니까 이순자 회고록의 회고록은 역사의 퇴행, 50 정당화, 전두환을 위한 변명, 이거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두환을 위한 변명의 예고편이요? 본편은 다음 달 초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00쪽 분량의 회고록, 이게 또 너무 분량이 많아서 상중하 3권으로 나눠서 출간을 한다고 하는데요. 상중하 3권의 회고록을 전두환 씨가 내요? 네. 그래요? 이순자 씨는 자기가 정치한 것도 아닌데 왜 퍼스트레이드가 먼저 회고록을 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때가 마침 대선 기간 중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난데없이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을 하면 이게 틀림없이 정치적 파문일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마치 홍수가 났을 때 공장에서 오폐수 방류하듯이 신군부 세력이 우리는 정당했다, 억울하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 이런 주장을 쏟아내게 되는데 이런 예민한 시기에 쏟아내는 이유가 자신들의 주장을 역사적 자료로 남겨놓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일단이 드러난 발언도 이순자 여사가 했는데요. 어떤 거요? 이 자서전을 출간한 뒤에 한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어요.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박탈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국립묘지에 헌장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어허. 안 된다면 화장에서 이북이 보이는 저 최전방 어디에 뿌려달라는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게 뒤집을 시도를 하는 거 네.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순자 회고록 논란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이러다간 최순실 회고록도 나올 판이다. 최순실 회고록도 나올 판이다. 이거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듣고 보니까. 이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 벌어지고 있습니까? 친일 문인들, 친인 작곡가들 자기 합리화한 회고록 자서전 줄줄이 출간했잖아요. 그러네요. 이것도 모자라서 50 신군부 세력들까지 회고록 자서전을 출간한다는 거죠. 이 참회를 하기는커녕 역사 세우기, 거꾸로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역사 거꾸로 세우기. 네. 100번 양보해서 자기들의 행위로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희생자들이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희생자들이 지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아니 희생자들이 지금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말씀도 맞지만 그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희생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게 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왜 서구에서 냉혹할 정도로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지 우리가 왜 역사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이순자 씨 회고록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3654님은 전두환 사면의 대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하면서 그렇죠. 후회스럽다 이런 문자 주셨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직도 신군부 군합발의 역사가 짓밟히는 느낌. 예, 민주 영령들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경향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자기 도취에 빠진 부부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솔한 참회와 진실 고백이다. 그 말 딱 맞네요. 자기 도취에 빠진 부부. 네. 이순자 회고록. 두 번째 행간 뭐죠? 두 번째인가는 이것은 에드벌런 풍선 띄우기에 불과하다입니다. 풍선 띄우기라니요? 그러니까 이순자 회고록의 회고록은 역사의 퇴행, 50 정당화, 전두환을 위한 변명, 이거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두환을 위한 변명의 예고편이요? 본편은 다음 달 초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00쪽 분량의 회고록. 이게 또 너무 분량이 많아서 상중하 3권으로 나눠서 출간을 한다고 하는데요. 상중하 3권의 회고록을 전두환 씨가 내요? 네. 그래요? 이순자 씨는 자기가 정치한 것도 아닌데 왜 퍼스트레이드가 먼저 회고록을 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안희정이 두렵다. 솔직하게. 네.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1등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민주당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인터뷰 좀 준비해 보도록 하고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회고록. 당신은 외롭지 않다가 이게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떠들썩합니다. 이순자 씨의 회고록. 네, 남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한 제목의 720페이지의 엄청난 분량의 책인데 네. 마치 위인전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역사를 거꾸로 세우기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순자 회고록 출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5.18에 대한 이 인식부터가 상당한 논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회고록의 가치가 있다면 예. 딱 이거 하는 것 같습니다. 50 쿠데타 세력들이 12.12 쿠데타, 5.18 발포 명령, 예. 6.29 선언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때가 마침 대선 기간 중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난데없이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을 하면 이게 틀림없이 정치적 파문일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마치 홍수가 났을 때 공장에서 오폐수 방류하듯이 신군부 세력이 우리는 정당했다, 억울하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 이런 주장을 쏟아내게 되는데 이런 예민한 시기에 쏟아내는 이유가 자신들의 주장을 역사적 자료로 남겨놓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일단이 드러난 발언도 이순자 여사가 했는데요. 어떤 거요? 이 자서전을 출간한 뒤에 한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어요.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박탈된 일에 대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립묘지에 헌장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어허. 안 된다면 화장에서 이북이 보이는 저 최전방 어디에 뿌려달라는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게 뒤집을 어쩐 입장을 갖고 있느냐 이거였는데요.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궁금했는데 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더라.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걸 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는데요. 이 1996년 군사반란과 뇌물죄 재판에 섰던 남편이 남편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예? 나도 그들처럼 5.18의 피해자라는 동병상련의 마음까지 들었다 이렇게 기술을 잠깐만요. 했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5.18 피해자다? 네. 자기가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무슨 있는데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당시 재판으로 전 전 대통령이 학살 명령자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그분은 결코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어허. 이런 역사적인 평가와는 정반대 주장을 했고요. 예. 이미 최규하 전 대통령이 신군부 강압에 의해서 퇴진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는데 예. 오히려 최 전 대통령이 남편에게 후임이 돼줄 것을 권유했다. 권유했다. 네, 권력 승계가 참으로 명예롭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호남 경선 얘기 한참 했는데 광주 분들이 지금 라디오 엄청나게 들으시면 분노할 일이 있죠. 이거 문자가 폭발할 것 같은데요. 네. 이순자 회고록 출간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역사가 30년 전으로 후퇴한 게 틀림없다입니다. 틀림없다. 이 회고록 들면서 그런 보면서 네. 그런 생각하셨어요?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또 정경련이 구구단체에 자금 지원해서 관제대모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예, 어떤 예. 생각하셨습니까? 유신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이제는 쿠데타로 짓거나 50 세력까지 회고록을 내서 역사를 지금 뒤집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광주 민중항쟁을 무장 폭동이다. 12.12 쿠데타가 민족을 위한 결단이다. 우리도 5.18 피해자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강변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민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발언, 물론 발언의 자유에 있습니다만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진짜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